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시군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군민과 함께하는 김학동 예천 군수님 모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작에 앞서서 오랜만에 이슈 토크 다시 찾아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천 군수 김학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천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농경지나 동네 주변을 점검하셔서 침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산 밑에 위치한 마을은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집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쓰러질 나무는 없는지 미리 살피셔서 위험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를 이끄신 지도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짚어주시죠. 예,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얘기해 본다면 우리 예천군의 공직자들과 예천 군민들이 마인드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는데요. 군수에 취임하면서 한결같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천군청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 모두가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자고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네.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우리 예천군 예산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이외 추경까지 감안하면 금년 예산이 7천억 정도 될 텐데요. 5년 전 4천억 원과 비교하면 70% 정도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는 절대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는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군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예천군 뚜벅이 앱을 깔고 건강 걷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마을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에 동참해서 우리 예천군이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 결과 환경으로부터 환경 대상을 받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과 국민들께서 행정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는 변화를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천군의 지난 성과들 간략히 짚어주셨는데요. 예천군의 현안, 첫 번째 현안을 꼽자면 바로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이 아닐까 싶은데 예. 행정통합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간의 과정들도 궁금합니다. 예, 얘기가 참 많았죠. 네. 안동시와 우리 예천군은 함께 노력해서 두 도시 경계 지역에 도청을 이전해 왔고요. 마침내는 도청 신도시라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네. 정말 꿈과 같은 일인데요. 우리 신도시 인구가 7, 8만 명 정도만 넘어가면 신도시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낙수 효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원도심까지도 발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와 예천군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동시가 주창하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예천군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만약 추진이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합도시의 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에 관해서 아마도 논란이 거세질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도시에 각자 있는 경찰서, 교육청 등 모든 기관들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두 도시는 사사건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신도시 2단계 개발이 막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두 도시의 주민들이 갈등의 골이 심해지고 마침내는 신도시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도시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도 못한 지금 안동시와 예천군이 통합하게 되면 신도시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네. 단체장은 표심에 따라 움직이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두 도시가 통합되고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그분의 제1의 관심사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 11만 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는 안동시 원도심에 신경을 쓰느라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2,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신도시에 예산과 관심을 쏟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행정 이원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하루빨리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달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안동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안동시와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대중교통계획,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천군은 그럼 안동시와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를 좀만 더 짚어보자면요. 오래전부터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년간 신도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의 거점 공간이 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되어서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개장할 어린이 물놀이장과 캠핑장, 다목적 잔디광장, 풋살장과 파크 골프장 등을 갖춘 유럽형 패밀리 파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고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도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동시 지역인 말큰누리 파크에 설립하기로 했던 수영장과 찜질방도 네. 준공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각종 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천억 원 규모의 KT 데이터 센터가 건축 허가를 마쳤고요. 경상북도 인재개발은 이전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분야가 교육과 의료기관 유치인데요. 네. 각고의 노력 끝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예천군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안동의료원을 신도시로 옮겨오는 계획을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이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초중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고등학생들에게 대입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신도시에는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청 신도시가 뭐 무늬만 신도시가 아니라 속이 꽉 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예천 세계 활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축제 성과 짚어주시죠. 예, 먼저 예천에 웬 활축제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활축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57년 신라 경덕왕 때 예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예천군은 북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백제와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서로 땅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이 잦았을 겁니다. 그래서 삼국 시대 때부터 우리 예천의 선조들은 기질이 굳세고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성능이 좋은 신무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활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예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만들고 활을 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과 화살을 만드는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예천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었고요. 활 쏘기는 근대에 이르러 양궁으로 이어지면서 김진호, 윤옥희, 김재덕 선수 같은 세계적인 양궁 금메달 리스트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예천은 활의 고장이고요. 우리 선조들이 굳센 기질과 지혜를 이어가자는 뜻이 담긴 행사가 바로 활축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날 연휴를 이용하여 활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7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네. 5월에 활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양궁에 이어서 스포츠 분야를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요. 지난 6월 초에는 예천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성과와 또 스포츠 분야의 예천군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도시의 경기가 살아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착 인구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요. 네. 유동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관광이나 축제,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은 육상과 양궁 종목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시설에 투자했고요.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 훈련단을 유치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해서 곧 착공할 계획이고요. 네. 머지않아 양궁훈련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경험 덕분에 국제대회 개최에도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국제대회라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대회에는 아시아의 24개국 육상 유망주들이 참가했는데요. 아시아 전 지역에 예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더 큰 대회도 잘 치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내년에 계획된 세계 양궁 월드컵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육상과 양궁 종목에 대한 우리 예천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앞으로 더 많은 대회와 전지 훈련단을 유치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천하면 뭐 육상이랑 양궁이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농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뭐 경북 북부 지역의 대부분 지역이 그렇지만 농촌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예천군에서는 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규모화하고 기계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농업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네.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2020년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효 노동력을 농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만도 953개 농가에 5,593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 영농기에는 관내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일손 부족 해결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 경북도에서 주관한 농식품 수출 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예천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농식품 수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예천군이 올해 농산물 수출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2020년, 2021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런 성과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이고요. 아울러 한류 열풍의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현재 쌀, 고춧가루, 단무지, 사과 이런 것들을 미국, 캐나다, 영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예천 쌀은 우수한 품질과 밥맛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금년에는 쌀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서 3천여 톤 이상의 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들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예천군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경북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이전해 왔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 행정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발맞추어서 공동주택이 속속 건립이 될 텐데요.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이 일할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KT 데이터 센터와 연계할 지식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 유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GS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인근에 수직 농장, 스마트팜, 양잠 곤충 산업단지가 들어갈 농업 혁신 타운을 조성하는 일, 그리고 스포츠 레저 시설 유치 등이 현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 다음 과제는 우리 예천을 다녀가는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요. 네.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예천을 방문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예천읍의 한천과 남산공원, 개심사지 5층 석탑공원, 폐철도부지 이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멋진 관광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요. 원도심에는 전선 지중화, 간판 현대화,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군수님이 이끄는 예천 군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예천 구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천 국민 여러분, 늘 행정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온 예천군 뚜벅이와 쓰담 달리기 덕분에 환경 대상을 받았던 일은 제일 기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클린 예천 만들기와 주정차 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의 도전적인 행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점 또한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도전적인 행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신뢰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반드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신도시와 원도시가 상생 발전해서 우리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동 예천 군수와 함께 지난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